안녕하세요. 경희보건한의원 박웅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자궁의 구조라든지 근종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말이 어렵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난소나 자궁의 구조부터 한번 보고 그러면은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보시면 자궁이 있고 옆에 난소가 있습니다. 난소는 큰 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자루 같은 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주머니 안에 작은 풍선이, 불지 않은 풍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 안에는 씨앗이 하나씩 들어 있어요. 자, 그 씨앗은 난자가 되는 거고 풍선은 난포라고 부릅니다. 그 풍선이 가득 들어있는 큰 자루가 난소가 되는 거예요. 자, 다낭성 난소증후군. 다는 많다는 뜻이고 낭성, 낭은 무록 같은 거예요. 무록처럼 생긴 것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다낭성 난소, 난소에 무록 같은 게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록이 무록처럼 보이는 낭성으로 보이는 게 난포예요. 생리 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생리라고 하는 것은 자궁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밖에 장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 그리고 자궁 근육층, 그리고 안쪽에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건 월경 주기에 따라서 천천히 부풀었다가 떨어지는 걸 매달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냥 시기에 따라서 무조건 부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이랑 난소에서 호르몬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난포가 커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막이 두꺼워지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요. 자,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막도 부풀게 만들고 난자가 나올 수 있게끔 난포가 커져야 되겠네.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난포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풍선이라고 했죠? 신호를 보내면 풍선을 불게 돼요. 풍선이 조금씩 커지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그 풍선이 펑 터지게 됩니다. 풍선이 터지면 거기에서 다시 호르몬이 나와서 나 이제 난자를 내보내니까 임신하는지 확인해줘 라고 신호를 보내게 돼요. 임신이 되면은 생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일주일을 기다려도 난자가 오지 않네요. 그러면 임신은 안 된 것 같아. 생리해야 되겠어. 그러면 또다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생리를 하게 돼요.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임신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이제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서로 주고받는 신호작용에 의해서 생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요. 자, 임신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난포를 키워야지. 그래서 난자가 잘 나오게끔 해야지 하면서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큰 자루 안에 들어있던 풍선이 조금씩 커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선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10cm 정도 되면 터지는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불다가 5cm나 6cm 정도가 되었는데 이 풍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풍선을 또 불어요. 이 자루 안에는 풍선이 50만 개나 있습니다. 보통은 좋은 풍선을 불게 되는데 지금은 신호 체계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조금 불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옆에 걸 또 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옆에 걸 또 불어요. 그러면 풍선이 터지지를 않았으니까 난자는 나오지 못하고 난자가 나오지를 못하니까 얘는 신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생리를 하지 않아요. 생리는 없는데 어중간하게 커져 있는 풍선이 난포 안에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다낭성, 무럭처럼 보여지는 난포가 많이 들어있는 난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개인별로 그리고 체질별로 조금 원인이나 치료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략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뭐구나 하는 정도의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